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행동 양식에서 인식, P를 이제 선호하는 아동에 대한 선호 학습 방법은 어떤 건지 이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P 성향을 가진 아동들의 유형을 보시면은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본인의 그 호기심을 따라서 막 흥미를 따라서 탐험하고, 그리고 뭔가가 딱 틀에 박혀서 이것만 해 하는 걸 좀 싫어하는 유형의 아동들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책을 읽어도 이 책을 막 보다가 이거 아까 관련된 거 내가 어제 여기서 어디 봤는데 하면 또 이거 놔두고 또 딴 거 꺼내 갖고 또 막 봐요. 아, 맞아, 이거 여기서 나왔지.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그 책에서 또 이어져 가지고 또 다른 거를 또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학습 방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동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판단형 제의를 선호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를 마치고 그 다음 거를 또 시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아동들은 마치지도 않고 다른 걸 또 끄집어내서 또 하고 또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칭찬보다는 혼내키게 되고, 너는 이것도 다 안 끝냈는데 왜 또 이걸 하고 있어? 이것도 다 안 맞춰놓고 또 왜 이걸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이 아동들은 본인의 호기심이나 관심에 따라서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계속 혼나고 야단만 맞게 돼요. 그러면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이 그런 성향을 보이면 지켜봐야죠. 아, 얘가 지금 또 이게 또 관심이 있어서 이걸 시작했구나. 또 이걸 하려고 하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런 걸 알고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자신들의 호기심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성향인 사람이지만 이 아동이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1번,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인식아동들은 굉장히 고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막 자기가 호기심대로 갔다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막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해보고, 어떻게 이걸 알게 됐니? 제가요 이걸 보다가요 이게 또 궁금해서 이걸 봤는데요, 여기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고 신나게 이야기할 때 그거를 같이 신나게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거를 또 다시 마무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도와줬을 때는 이 아동들도 그 과목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야, 너 그거 하다가 또 이거 본 거야? 이것도 다 안 맞춰놓고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가게 되면 아동들은 더 이상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발견한 거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죠. 나는 이야기해봤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혼날 거니까.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맨날 혼날까? 하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 과목에 대해서 흥미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인식아동들의 특징들을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 아동들은 그냥 조직적으로 계획해주고 스케줄 잡아주고 복습하고 해놓은 거가 또 예습, 내가 또 가서 그 체계 안에서 내가 이거를 마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또 이거를 예습해 갖고 가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면 인식아동들한테는 선생님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 아동들이 탐험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호기심대로 막 이동하면서 수업하고 뭔가 알아보려고 가고 하는 거를, 또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게 어떤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일을 발견하고 싶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해 주는 분위기가 이 아동들은 그 과목이나 그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허용이 안 되면 이 아동들은 그냥 거기에서 흥미가 다 끊어지게 되고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인식하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나 언제나 이제 개방적이고, 숙제도 마지막에 막 밤에 다 해치우죠. 그러다 보면 제 시간에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나죠. 앞에 열심히 막 호기심 있게 모든 거 막 이렇게 공부하고 해나간 거에 대한 칭찬은 못 받고, 그걸 하느라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숙제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빨리 자야 돼.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다 혼나죠. 그러다 보면 이 아동은 나는 뭔가 궁금해서 자기 나름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하느라고 선생님이 하라고 한 이거를 다 못 베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맨날 숙제를 다 못해가고 뭔가 시키는 거 잘 못하고 잘 안 해가는 아이로 혼나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점점 아동은 이제 이런 그 인식형 아동들이 본인이 스스로 호기심이 나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시키는 거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내적인 동기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을 선호하는 이제 아동들한테는 시간 계획을 세워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도 이렇게 두고 크게, 그 다음에 시간이나 이제 주변에 이제 오늘 안에 몇 시까지를 하려면 너가 이제 마음대로 찾아보고 싶은 건 찾아보는데 이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 본인이 한 1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가 오늘 11시에는 자야 되니까 한 10시부터는 이걸 써야 되겠지. 그럼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너가 궁금한 거를 알아보고 너가 이렇게 하고 싶은 공부는 그냥 한 10시 전까지는 마치고 나서 10시부터는 그래도 이 숙제하는 거를 적는 게 좋겠지. 그럼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10시까지만 이렇게 너가 이렇게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하는 걸 한 다음에 이제 정리는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마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이 아동들의 공부를 흥미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하면서 그 다음에 숙제 같은 거라든지 필요한 시험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형 아동들이 한꺼번에 많은 일을 막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막 벌려놓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이제 한 프로젝트 과제에 흥미가 있으면 또 다른 흥미가 또 오고 또 따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서 흥미롭게 했던 거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흥미로운 거를 시작하고 이러는 거에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인식형 아동들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앞에서 마무리를 하고 끝나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못 끝내는 것 때문에 이제 숙제를 마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해야 되는 계획에 마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도와줄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아동들의 상황이나 시간적인 이런 물리적인 어떤 조건들을 갖고 이제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학생들은 굉장히 자발적이어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굉장히 더 좋아하는 성향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계획을 딱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딱 하고 이러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만약 교사나 부모가 제2유형이라서 계획대로 자 이거 그대로 맞춰 엄마가 딱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딱 감독을 하게 되면 모든 동기나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 이것까지 다 끝내야 돼? 아 하기 싫은데 계속 딴청 부리다가 할 수 없이 그냥 하게 되고 이러는 게 그냥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그렇게라도 시켜야지 애가 끝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 공교육이나 많은 직장에서 이 인식형의 그 학생이나 아동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제 더 많아요. 그 제 판단형 아동들보다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뭔가를 확 해내는 이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양이 많아지면 조금 완벽하게는 안 되겠죠. 계획을 세워서 전에부터 쭉 해왔던 학생들보다는 완성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미성숙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판단형 아동들보다 이 인식형 아동들이 이 과제에 대해서 호기심이 덜하고 더 완벽하게 알려고 하는 욕구가 적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완성된 결과만 갖고는. 왜냐하면 오히려 인식형 아동들이 더 알고 싶은 게 많고 더 호기심이 많아서 더 많이 검색하고 파고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마무리 지을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판단형 아동들은 그냥 적당한 양을 검색을 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적당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한 거예요. 근데 그 마무리를 잘한 결과만 갖고 그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호기심을 가지고 더 많이 접근을 했고 하는 것까지를 판단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식형 아동들이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는데 마무리 작업이 좀 미숙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공교육이나 학교나 직장들에서는 그 결과물만 갖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많이 불리하죠. 오히려 판단형 아동들이 낸 결과물보다 인식형 아동들이 낸 결과물이 더 불리할 수가 있고 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 이 인식형 학생들의 학습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평가까지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은 인식 학생들의 학습 방식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들이 호기심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벌려서 걸치고 해왔던 이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수용해 주고. 그런데 그거를 어떤 교육이 어떤 그 판단형적인 구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형 아동들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동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서 할 수 있을지를 도와주는 것을 같이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 인식 아동들에게 훨씬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더 열심히 그래도 내가 결과물을 내가 한 거에 대한 이 내용들을 다 담아서 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시간을 잡고 계획하게 스스로가 만들어주는 그 동기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이 이렇게 쭉 호기심에 따라 여러 개를 많이 탐색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 해도 이 인식형 아동들에게는 굉장한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가 그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알아온 과정들이 정말 잘한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잘한 거지만 이제 결과를 내야 될 때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 물리적인 시간은 너가 확보를 해놓고 그런 탐색을 하면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굉장히 더 열심히 본인이 또 계획을 세워놓고 이거를 다 담을 수 있을 시간적인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본인의 그런 어떤 호기심 부분들을 또 찾아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발달을 시켜놓은 과정들을 습관을 시켜준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의 그 호기심과 탐구욕 이런 게 살아서 왕성해서 새로운 거를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하는 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나가면서 그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결 지을 수 있게 본인도 스스로가 이걸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 융통성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 구조화된 교육 틀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지 더 효과적일지를 선생님이 도와주고 또 부모님이 도와줄 때 이 아동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배우는 거고 또 이제 알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판단형 제 학생들이 계획된 일과 예측을 선호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죠. 반대로 인식형 학생들은 학습에 촉진되는 상황들은 미리
짜놓은 상황보다는 유동성 있는 상황이에요. 너가 이런 게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건 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이러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죠. 인식형 아동들은. 그래서 일의 세계에서 인식들은 그 P의 그 성향의 아동들은 융통성과 발명의 재간을 요구하는 직업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미래에 오는 시대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융통적인 상황들,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뭔가 상황들과 새로운 거를 뭔가 해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서의 많은 직업들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이런 직업들에서 훨씬 인식형 아동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동들이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 딱 판단형에 맞춰서 뭔가 계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이런 학교 교육에 좀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가돼 버리면은 이제 좋은 인재들을 많이 잃게 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재들을 많이 잃게 되는 상황들이 돼서 우리가 특히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인식 아동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 아동들은 공부도 놀이처럼 해요. 막 이렇게 그 판단형 아동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 계획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가면서 인내하고 열심히 해서 이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냥 놀면서 즐겁게 내가 호기심 있는 걸 따라서 그냥 막 해요. 하는 게 다 공부예요. 다 학습이고. 그렇게 한 것들이 이 인식 아동들한테는 차곡차곡 쌓이면서 다 실력이 되는 거고 역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책상에 막 앉아갖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책을 누워서 보고 게임을 막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그냥 놀이처럼 흥미있는 일을 그냥 놀이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 과목에 대해서 흥미가 있으면 그걸 그냥 놀이처럼 생각하면서 막 알아가는 거예요. 재밌게. 그거를 굉장히 고무적으로 격려해주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이 아동들은 즐겁게 놀고 재밌게 막 놀았는데 실력이 막 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교사들은 이 인식아동들한테는 부모도 그렇지만 어떻게 재밌게 수학을 가르칠까? 어떻게 영어를 재밌게 얘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놀 수 있게 도와줄까? 과학을 또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얘가 할까?를 고민을 해주고 그 아이디어는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저는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그들이 또 대답을 해요. 그래? 너는 그렇게 한 게 재밌겠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하고 따라가 주는 거. 그게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 학생들은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노는 거를 좋아하고 행동에 제약이 뭔가 필요할 때는 너가 이거를 이렇게 잘 따라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너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면 돼. 하는 자유를 허용해주면 그 틀에 박힌 어떤 시스템이나 자기가 따라가야 될 그 룰들을 또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인식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그 규칙이나 룰이나 시간에 따라서 너가 잘 열심히 따라왔으면 학교 끝난 방과 후에는 너가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줄게 하는 게 이 아동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동들이 방과 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궁금한 거 보고 싶은 것도 찾을 수도 있고 내가 가보고 싶은 데도 가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 학교 시간은 그래도 단체 생활이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뭔가 열심히 따라가는 거를 할 수 있겠다 하고 그 학교 생활을 열심히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동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집에 와서도 또 부모님이 짜여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어디 학원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이제 이 아동들은 점점 본인의 호기심대로 본인이 뭔가 궁금한 거를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의욕은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따라가기 싫고 또 학원에서도 그냥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아무 그냥 뭐 궁금한 것도 없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계획대로 하는 것도 싫은데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그런 무기력한 학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학생을 봤을 때 부모인 내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혹시 교사인 내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를 한 번씩 꼭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아동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꼭 도와줘야 되는 게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데 그 시간 관리를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자유까지도 다 억압해버리고 시간 관리를 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데 하고 나서 남은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매일의 일과 계획표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너가 언제는 어디까지는 뭐 하고 언제 시간은 뭐 하고 싶은지를 적어봐. 이 친구들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게 해보고 나서 그럼 이거를 그럼 이대로 한번 습관을 들이는 거를 어떻게 점검을 하면 좋을까? 그럼 자기 전에 엄마랑 한 번씩 다 했나 안 했나 체크를 해볼까? 아니면 너가 스스로 해보고 스티커를 붙여볼래? 하고 이 아동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동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스스로 할 수 있게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공을 들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아동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을 쭉 관리를 받은 아동들은 판단형 아동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맞춰서 일을 마치고 시험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호기심 갖고 스스로 배우고 싶고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새로운 일도 많이 해보면서도 현실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일들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정말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는 제목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주냐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아동들의 그 성향이라서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주변에 이런 인식 아동이 있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돌려보면서 또 교재의 내용들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그러면 해결점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지 정리를 해놓고 하시면 나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에 제가 그 자격증 과정 설명할 때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형 부분에 아동에 대한 그 선호 학습 방법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좀 정확하게 하고 또 이런 아동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체득할 수 있게 많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길게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